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히.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실패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제가 봐왔고, 유튜브 방송 같은 데도 보면 저탄고지를 약간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탄수화물은 줄이고 무조건, 그리고 지방이라든가 뭐 단백질만 먹으면 되라고 하니까 저탄고지를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옛날에 유행했던 황제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처럼 약간 뭔가 굉장히 치우쳐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가 단점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부분에서 저탄고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저탄고지 사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단순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가공식품으로 저희가 사서 먹는 탄수화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음료수도 포함될 거고요. 과일도 사실은 당 섭취의 부분에 있어서는 탄수화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탄 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복합 탄수화물 중에서는 섬유질이 많긴 하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탄에서 조금 제외되기도 하죠. 그리고 밥, 저희 주식 밥이니까 밥 정도가 제가 볼 땐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탄에서 위험한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이제 글루텐이라고 있는데, 글루텐이 신체에서도 특히나 장에 들어갔을 때 염증 반응에 대한 것들 유발하기 때문에 밀가루까지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그 단계 나갈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저탄으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있고 나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요, 나쁜 단백질은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편의점에 사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햄, 소세지 이런 형태인 거죠. 가공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나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제품이거든요. 근데 유제품이 왜 나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유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치즈 같은 경우에 이제 발효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기는 한데, 치즈를 보게 되면 가공 치즈들이 엄청 많아요. 가공 치즈. 그러니까 발효돼서 정말로 막 뭐랄까 꼬락꼬락 냄새 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 첨가물들을 넣어서 뭐 분유를 넣기도 하고 탈주분을 넣기도 하고 거기다 뭐 향신료라든가 혹은 조미료를 넣어서 좀 맛있게 만든 치즈가 대부분 슬라이스 치즈예요. 그 슬라이스 치즈나 큐브 치즈로 된 거는 사실은 치즈로서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배제하시고,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유는 사실은 논란의 이슈들이 많아요. 그 우유는 뭐 먹어도 된다 안 되는데, 사실은 우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근데 우유 중에서 만약에 이제 꼭 먹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저온살균 우유를 추천드려요. 그 저온살균 우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겠는데, 저온살균 우유를 제외하고는 우유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쁜 단백질로 보고 좀 가려서 먹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된 형태가 아닌 단백질을 한다 하면 뭐 두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란도 있을 수 있고, 뭐 소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단백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가려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그냥 단순히 이건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다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지방을 가장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저탄고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니까. 근데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했을 때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코넛 오일이 좋은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 중에서. 그리고 보통 생으로 들 수 있는 지방 중에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올리브유도 있어요. 그럼 나쁜 지방은 뭘까? 나쁜 지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 드시는 지방입니다. 그럼 그런 지방이 뭐 있을까요? 모두 튀긴 거죠. 튀긴 거나 부친 거라든가. 그래서 밖에서 뭐 꼭 튀긴 음식이 안 좋다, 뭐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냥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식품을 튀길 때 그 지방 자체가 나쁜 지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화된 지방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튀긴 거면 다 좋아, 뭐 모든 지방이 다 좋아가 아니라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왔을 때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는 하나, 가장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은 탄수화물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과일도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으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저탄고지는 제가 볼 때 뭐 저탄고지뿐만 아니라 모든 식이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그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먹었을 때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거에 대한 것들을 가늠을 할 때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 요리를 해서 먹거나 내가 이걸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사 먹거나 혹은 뭐 가공식품을 대체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내 생활로 정착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을 빼면서 그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탄고지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의 키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것만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저탄고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